책 소개. 달러는 과연 영원한 안전자산일까? 각종 암호화폐의 부상, 달러 블록에서 독립하려는 중국의 발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정까지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그래도 달러라는 믿음과 이번엔 다르다라는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대적 불안에 답하기 위해 경제석학 케네스 로고프가 나섰다. 세계 금융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와 유럽 부채 위기, 2015년 중국발 금융위기 역시 수년 전부터 예측하고 경고한 바 있는 그는 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에서 지난 70년에 걸쳐 달러가 지배적 통화로 우뚝 올라선 경위를 탐색하고 달러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국가들의 현황을 살피며 앞으로 달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망한다. 이 책은 다양한 데이터와 치밀한 분석, 각국의 정상 및 경제 전문가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문의 답을 찾아나간다. 달러는 어떻게 최고의 통화가 되었는가? 소련의 루블화,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와 같은 과거의 도전자들은 왜 결국 실패했는가? 현재의 도전자 중국은 어떤 상황인가?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달러의 지배력이 아직은 유효하다.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외환 거래의 90%에서 한쪽 통화는 달러이고 석유 거래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그러나 저자는 마냥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을 예리하게 짚는다. 오늘날 세계 금융 시스템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번역가 노승용이 정확하고도 매끄럽게 번역해낸 달러 이후의 질서는 통화 패권을 둘러싼 국제 질서와 현대 경제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저작을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 금융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와 유럽 부채 위기를 예측했고 2015년 중국발 금융위기 역시 수년 전부터 경고했다. 화폐, 환율, 부채, 금리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그는 NPR, BBC, 파이낸셜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CNN 등 전 세계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경제석학이다. 저서로는 이번엔 다르다, 화폐의 종말 등이 있으며 여러 지면에 발표한 칼럼은 40여 개국의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또한 체스에 일가견이 있어 1978년 국제체스연맹에서 최고 타이틀인 그랜드 마스터를 부여받았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아시아 달러 블록의 핵심 국가. 들어가는 글. 1장. 지배적 통화의 탄생. 일부. 달러 패권에 맞선 과거의 도전자들. 2장. 소련의 도전. 3장. 일본과 엔화. 4장. 유럽의 단일 통화. 2부. 중국 현재의 도전자. 5장. 이번엔 다르다. 6장. 주룽지의 섬뜩한 예측. 7장. 중국 인민은행. 8장. 위기의 서막. 9장. 고성장의 종말. 10장. 달러 탈동조화의 불가피성. 3부. 나머지 모두의 문제 달러와 함께 살아가기. 11장. 고정환율제의 유혹. 12장. 초인플레이션. 13장. 환율 패그가 유통기한을 넘기면. 14장. 레바논과 아르헨티나 특이 사례일까? 전형적 사례일까? 15장. 도쿄 합의. 16장. 고정환율제의 귀환. 4부. 대한통화. 17장. 세계통화. 18장. 암호화폐와 돈의 미래. 19장.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5부. 지배적 통화에 따르는 혜택과 부담. 20장. 통화 패권의 혜택. 21장. 과도한 특권인가? 대표 없는 과세인가? 22장. 각국이 달러 패권에 대처하도록 미국이 돕는 소소한 방법들. 23장. 지배적 통화의 비용. 6부. 달러 패권의 정점. 24장. 중앙은행 독립 통화 패권의 보루. 25장. 채무자의 제국 미국의 아킬레스건. 26장. 영영 낱개라는 세일엔의 유혹. 27장. 팍스달러 시대의 종말.
추천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 국제금융의 최고 전문가이자 정책 입안자, 세계 경제의 관찰자로서 저자는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다가오는 도전을 흥미롭게 분석한다. 에즈라 클라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저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작성된 이 시의적절한 책은 달러 지배의 역사를 다루며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오늘날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한다. 모리스 옵스트펠드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 고유한 통찰과 거시경제 발전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엮었다. 이언 브레머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 대표이사, 가치를 이루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료. 파리드 자카리아 CNN 시사 프로그램 호스트, 외교정책 자문가. 과거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경제학자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핵심적인 지위가 위태롭다고 경고한다. 우리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타일러 카우언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 교수, 체스 챔피언의 통찰력과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을 설명하는 훌륭한 책. 니얼 퍼거슨 경제사학자,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 로고프는 경제학이라는 답답한 학문을 누구보다 재치 있게 풀어내는 저자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 IMF 전 수석 부총재. 시공간을 초월한 달러의 지배력, 경쟁자들,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불변할 거라는 믿음의 한계를 탁월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가리 카스파로프 옥스퍼드 대학교 마틴스쿨 개건연구원. 달러의 지배력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한다. 미국은 특권적 지위에서 오는 책임을 끝까지 짊어질 것인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과연 미국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지배할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와 경험으로 이 중요한 질문을 심도 있게 풀어내는 걸작.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재무학 교수. 세계 금융에 대한 권위 있는 분석과 현대 최고 경제학자의 경험담은 교육적이며 생동감 넘친다. 엘렌 레이 런던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개인적인 일화와 국제통화 시스템의 폭넓은 개요를 함께 꿰어낸다. 달러의 위력이 줄어들 거라는 저자의 전망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필독서. 마그누스 칼센 체스 세계 챔피언. 달러 지배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통찰을 그랜드마스터의 기량으로 선보인다. 그 외 추천사. 학자로서의 경험을 곁들여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읽기 쉽게 풀어낸다.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의 우위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그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주장을 펼친다. 이코노미스트. 잘 읽히고 경이롭다. 파이낸셜 타임스. 반세기 가까이 달러를 연구한 저자의 결론은 아주 신중하다. 달러 지배의 시대는 끝났다. 리터러리 리뷰. 국제 경제학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서사. 인터프리터. 경제적 안정에 들이우는 그림자와 도전을 알기 쉽게 분석한다. 아랍 위클리. 70년에 걸친 세계 경제의 진화를 훌륭히 개괄하고 현재 안일함에 경고를 던진다. 센트럴 뱅킹. 달러는 그간의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으나 이번엔 정말 다르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으라. 책 속으로. 실제로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겪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분산되며 달러의 압도적 구매력이 형편없이 쪼그라들 거라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달러가 절대적 패권을 휘두르고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정점을 지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부채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금융 위기, 환율 위기의 횟수와 강도가 전 세계에서 증가할 것이다. 21쪽 들어가는 글. 현 체제에서 가장 꺼림칙한 대목은 미국이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실질 채무 가치를 줄이려고 인플레이션을 활용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긴 예상치 못한 돌발적 인플레이션은 부분적 채무불이행과 다르지 않다. 달러로 돌려받은 대부금의 구매력이 대출 당시보다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 26족 1장 지배적 통화의 탄생. 일본은 왜 몰락했을까? 1980년대 중반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엔화를 급격히 절상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는 바람에 수출 엔진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다른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기는 하지만 너무 잘 나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가 이 견해에 동조한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이 해석이 너무 부풀려졌다고 생각했다. 57쪽 3장 일본과 엔화. 달러가 현재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 위안화가 떠오르긴 하지만 이 때문에 유로화가 줄곧 내리막을 걸을 거라 예단해서는 안 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 의회가 몇 달간 기술적 채무불 이행을 계속 밀어붙여 금융 혼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하는 등의 이유로 달러가 비틀거리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통화는 유로화일 것이다. 102쪽 4장 유럽의 단일 통화. 중국의 성장세는 정확히 얼마나 대단했을까? 공식 수치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12년 평균 실질 성장률은 9.9%였으며 그 뒤 느려지긴 했지만 2012에서 2019년에도 여전히 7.0%로 준수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어느 시점에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크지 않다. 현재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인 평균 1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냐다. 10년 내일까? 20년 내일까? 아니면 21세기 말까지는 거뜬할까? 145에서 146쪽 9장 고성장의 종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는 달러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다. 일반적 출발점은 달러와 국내 통화 사이의 환율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전후 시기에는 사실상 모든 선진국과 신흥시장이 이 체제를 시도했다. 요즘은 달러에 엄격하게 패깅하는 나라가 몇 안 되지만 상당수는 단기적 심지어 중기적 움직임을 빡빡하게 통제한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면 현대 국제 경제학의 핵심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상상하는 요긴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71쪽 11장 고정환율제의 유혹. 짐바브웨는 2008에서 2009년 인플레이션이 연간 5만 %에 도달했는데 이는 한때 승승장구하던 경제를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파괴한 수십 년간의 파국적 전제주의 통치가 낳은 결과다. 당시 나의 학부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 하나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출신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꼬집었다. 정부나 IMF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때 어느 데이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상점이 텅 비어서 조사할 가격표가 하나도 없는걸요. 184쪽 12장 초인플레이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세계 지하경제에서 중요하게 쓰이며 이로 인해 부인할 수 없는 장기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세계 지하경제는 거대하다. 전 세계 GDP의 20%를 거뜬히 차지하여 유럽과 맞먹는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핵전쟁 이후를 묘사하는 묵시론적 영화 매드맥스의 디스토피아적 미래에서가 아니라면 암호화폐가 합법적 과세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하여 지배적 통화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254쪽 18장 암호화폐와 돈의 미래. 달러 패권이 맞닥뜨린 최대 위험은 내부에 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다. 집권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게 문제다. 지난 수십 년간 달러 패권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정치인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초저금리가 미래에도 거의 틀림없이 정상적 규범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들의 위안거리는 고전적인 이번엔 다르다 사고방식이다. 392에서 393쪽 팍스달러 시대의 종말. 출판사 서평.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경제 정책 파이낸셜 타임스 2025년. 주목도서 연준 전 의장 벤 버냉키 추천. 그간의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 이번엔 정말 다르다. 포브스. 세계 금융의 70년 역사로 파헤친 달러의 흥망성쇠.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속한 경제연합체 브릭스 BRICS는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더 다극화된 환율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우방국에서도 비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할 카드로 말하라고 합의라는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국가부채는 5경 원에 이르러 이자 비용만 매년 1조 달러가 넘어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과연 달러의 지배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의 신작 달러 이후의 질서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며 이 기축 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다. 저자는 분명하게 지적한다. 실제로 여러 수치로 복원돼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 책은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정부 부채, 경상수지 등의 수십 년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이 누려온 과도한 특권이 점차 줄어들면서 금융 불안정이 커질 가능성을 점친다. 이는 신중한 태도일까 아니면 그저 지나친 비관이자 호들갑일까?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매우 신중하고 시의적절한 경제서가 출간되었다.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읽기 쉽게 풀어낸다. 월 스트리트 저널. 개인적인 경험담과 거시경제 발전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엮어낸 수작. 때는 2008년 8월 19일 리먼 브로더스가 무너지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참석한 케네스 로고프는 60에서 70명가량의 청중에게 경고를 던졌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중 하나가 무너질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였으며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말이었다. 중간 규모 은행들은 이러한 분석이 너무 우울하다고 반응하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의 신문에서는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이에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로고프는 경제학자를 통틀어 격앙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인물이다. 이 기사들이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저자는 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각국의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내부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 2002년 중국에서 거리를 점령했던 900만 대의 자전거가 이후 2016년 500만 대의 자동차로 바뀐 모습을 목격하며 중국의 발전을 실감했던 사연. 한때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하기 직전 설립자인 세뮤얼 뱅크먼 프리드를 만났던 썰을 풀어내는 등으로 자칫 건조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그러면서도 세계 금융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날카로운 시선을 잃지 않아 대중서의 넓이와 학술서의 깊이를 두루 갖춘 책을 탄생시켰다. 한국은 달러 블록의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다.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한 한국어판 특별 서문 수록. 우리 달러는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1971년 미국은 돌연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채권 및 달러 비축분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안달하며 격분했다. 그 즈음 미국 재무장관이 된 존 코널리는 그들에게 위와 같은 명언을 건넸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이었다. 이 강압적인 미국 헤게모니에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가 애증을 느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 달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빔밥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너스레와 함께 저자는 한국의 경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옆나라 일본이 몰락하는 가운데 혁신과 경쟁을 통해 성장한 아시아. 신흥 경제국이자 발전도상국이 끝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드물게 돌파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이다. 더욱이 이번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트럼프의 자기 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편 현재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경제에 깊이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도 우려하며 시의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약달러 vs 강달러, 달러의 미래는 어떠한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달러 이후의 질서는 이 모든 질문을 아우르는 거시경제학 필독서다. 글 출처 교보문고. 달러 이후의 질서 케네스 로고프저.